네, 수면 상한가 먼저 오늘도 특이점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벤트에 대한 공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전인가요? 특별한 포트 대결에서 제가 없을 때 아주 재밌었던 일이 있었는데 백인현 매니저의 그때 종목이죠. 그 종목으로 인해서 이 리들샷을 쏘겠다라는 공약을 오늘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는데 옆에 있었던 김병진 매니저도 여기 함께 거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이 리들샷을 보내드리는데 리들샷을 막 보내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편하게 또 두루두루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아시죠? 올리브 땡 상품권 무려 3만 원권이 오늘 김병진 매니저 3개, 백인현 매니저 3개, 총 6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항상 하던 대로 지금 TV를 켜시고 매일경제 TV 채널로 들어가셔서요. 지금 TV를 화면 중인 것, TV를 지금 시청 중인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백인현 매니저와 김병진 매니저가 나오는 사진을 꼭 보내주셔야 저희가 이 3개의 상품권 총 6개를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것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컴퓨터로 보거나 핸드폰으로 보는 유튜브에서 캡처 화면은 안 된다는 것, TV 화면을 꼭 사진으로 찍어주셔야 된다는 것, 문자 샵 2034로 보내주시는 총 6분, 저희가 6분 당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월수팀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수팀 나왔습니다. NBA골드 백인엽, 조범수, 김병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백인엽 매니저와 김병진 매니저의 사진을 찍어주는 6분께 저희가 이렇게 올리브땡 상품권을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한 분이 없죠. 한 분이 오늘 되게 심심하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또. 오늘 되게 심심할 것 같지 않으세요, 조범수 매니저님? 아니 뭐 저도 할 말이 좀 있는데 네. 저는 이런 돌발성 이벤트에 영 재질이 없어가지고 네. 다음부터는 좀 협의하고들 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아, 이거 네. 사실 그때 이벤트도 협의를 하고 들어간 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협의를 한번 해볼까요? 실시간으로, 조범수 매니저님? 아니요, 지금 그 또 생각 혼자 없어가지고요. 있으니까.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하는 치킨 한 2-3마리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리브땡 상품권이 3만 원짜리고 총 6장이기 때문에 거의 한 60만 원 호가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활기차게 시장은 좀 힘들었지만 활기차게 먼저 특이점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부터 확인해 보실까요?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시장에서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이 이슈 덕분에 오늘 막판에 이말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국전력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41조 원의 인니의 송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김병진 매니저님, 근데 오늘 이 계약이 41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말이 있긴 했었는데 엄연히 보면 MOU거든요. 근데 MOU에도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해저 케이블 쪽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또 글로벌에서 또 휩쓸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해저 케이블에 관련된 소식이라서 저는 또 수혜를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초고압 직류 송전이죠. 이제 DC를 이제 AC 전류가 아니라 직류로 사용하는 초고압 직류 송전. 이거에 관련돼서 해저 케이블의 최대 41조 규모의 업무 협약인데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더 나와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련된 수혜 종목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잡아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화면을 보면서 제가 네, 좀 좋습니다.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전력 수요 예측과 지금 변압기 수출 금액을 제가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변압기 수출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해저 케이블이 지금 MOU를 맺었지만 해저 케이블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변압기도 있어야 되거든요. 변압기도 저는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수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이 주가가 한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HD 현대일렉트릭을 보면서 제가 놀랐던 게 지금 변압기가 제조를 하는데 거의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변압기를 만드는데. 하나의 변압기를 만드는데 그리고 증설을 하는 데는 2년이 넘게 걸려요. 네. 2년이 넘게 걸리는데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미국에 좀 변압기 공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변압기 영업이익이 지금 5천억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다른 플레이어들이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워낙 강력하고 증설 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2년이 넘게 걸리기 그쵸. 때문에 2년이 넘게 걸리고 예를 들어서 2026년도까지 증설을 완료한다라고 칩시다. 거기에서 제품을 납품할 때까지 1년이 더 걸린다라고 쳐봐요. 그럼 2027년까지 걸리잖아요. 그때까지 영업이익 5천억씩 낸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러한 소식들이 좀 나타나고 거기에다가 해저 케이블에 대한 이 MOU까지 체결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변압기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또 추가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 AI 전력 수요 관련된 종목들 지금 놓치면은 정말 이거는 후회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반드시 좀 담아가야 되는 테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증설을 한다고 해도 최소 2, 3년 걸립니다. 그쵸.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도 1년 이상 걸리는데 지금 영업이익을 5천억씩 내고 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영업이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에 따른 수혜 종목들 지금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이슈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쉽게 말해서 아무나 막 할 수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설을 하는데도 2년이 걸리고요. 하나의 또 변압기를 제대로 된 변압기를 만들어내도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는 진입 장벽이 높은 상태. 이런 상황에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5천억 원 정도의 현재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최근에 또 주가가 좋았던 이유를 좀 반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항상 이 모멘텀 얘기를 할 때 미국 쪽으로만 항상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 이게 좀 이제 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로 더 퍼지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측정하고 있는 뭐 김병진 매니저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5천억 원보다 더 큰 이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부각되기 시작한 게 미국 전력망이 굉장히 노후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미국 홍대전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950년에서 1960년도에 이제 건설됐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가 진행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도 EU 전력망의 40%가 40년 이상 노후화된 설비라고 합니다. 유럽도 이렇군요. 지금 미국 받고 이제 유럽 쪽까지 진출한다라면 지금의 파이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전산업이 인도네시아 쪽 41종 규모의 송전망 구축 사업 계약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쪽으로도 진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전반적인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제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 보면 카타르 쪽에서만 수주가 나오다 보니까 카타르발 2차 프로젝트가 종료된 다음에는 생각보다 주가 퍼포먼스가 강력하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 이슈 때문에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나왔고 최근에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인도네시아 쪽으로도 발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또 여름철 앞두고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여름에는 여름철에는 이제 전력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맞아요. 전력이 항상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향후에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계속해서 부각되면서 결국에는 그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에너지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 보셨을 때 조선주도 앞에서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매니저님 조선과 비교했을 때 이거 조선은 좀 완전 장기 사이클이잖아요. 하나의 또 배를 만들어서 건조해서 보내는 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우리가 뭐 작년부터 뭐 슈퍼사이클 했는데도 이제 영업이익이 찍히는 과정인데 전력기기와 관련된 종목들, 특히 뭐 현대일렉트릭과 관련된 것은 이건 좀 조선보다는 빠릅니까? 지금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주가 매출로 이연되는 데까지 한 2년에서 크게는 3년까지 걸립니다. 근데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지금 수주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실적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선 업체들보다는 훨씬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주가 찍히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쪽 얘기도 나오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수주가 더 찍힐 가능성이 높다. 조선은 이제 카타르발 이슈만 기댔다라면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망 전반적으로 수주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라는 확실한 이제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특히 뭐 전선, 변압기 관련주들이 이번 주 들어서 오늘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금 내리막 흐름을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생각해보면 이때라도 좀 담아둘 걸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후회하는 하루가 됐었는데 그렇다면 조범수 매니저님 전력 설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조금은 뭐 이제 종목별로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면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온 부분이 구리 가격이 떨어졌었잖아요. 구리 가격이 떨어졌다 보니까 특히나 전선 쪽이랑 연계성이 높은 종목들을 빠졌고요. 뭐 대표적으로 구리 관련주라고 하면 뭐 이구산업도 있고, 그쵸. 그리고 우리 탄약 관련주 풍산도 있잖아요. 네네. 풍산도 같이 밀렸어요. 이게 특히나 최근 시장에서 그래도 대체 에너지 쪽을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게 앞서서 백인현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름이니까 전력 수요 많이 늘어나면 우리 항상 여름 관련주 한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아이스크림 말고도 블랙아웃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번에 AI 통해서 전력 수요가 많이 올라온 만큼 그에 대한 우려감을 시장에 선행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좀 구리 가격을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뭐 골드만삭스나 여타 해외 그루들 같은 경우에는 26년도까지 톤당 가격을 12,000불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예. 지금 24년도 이 구리 톤당 목표가 지금 보시면 가운데요. 24년도 이 분기 보이시죠? 지금 톤당 가격이 9,321달러를 본답니다. 근데 지금 톤당 가격이 얼마냐면은 9월 7일 저번 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9,800불입니다. 이만큼 지금 일단 가격적인 수요 측면에서 더 오버슈팅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구리 원자재 쪽에서 지금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선주들은 좀 그만큼 조심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싶고요. 근데 정말 좀 개별적이에요. 오늘 올라간 게 원전도 올라갔고 맞아요. 전선주 변압기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좀 시장이 지금 어찌 보면은 갈피를 좀 못 잡고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이런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전부 다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오늘도 원전주 한국전력 관련해가지고 좋은 호재 뉴스 나오면서 흐름도 나쁘진 않았는데 원전주들도 다 못 올라갔어요. 우리가 앞선 구간에서 봤었던 SOFC라든지 대체에너지 섹터들도 더 노려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면 우리가 최선호 수혜주라고 받는 게 바이오주랑 그리고 대체 에너지 섹터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계속 하루 건너 지표 발표 나올 때마다 금리 인하 하니 못하니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직 이제 FOMC 전후로 좀 흐름이 저는 많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FOMC에서 이제 많은 또 전문가분들께서는 FOMC 내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나올 가능성이 80% 이상이다. 상당히 높게 지금 평가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FOMC 이후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찾아보셔도 좋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나 이번에 좀 이례적이잖아요. FOMC 같은 경우에 특히나 ECB나 아니면 옆 나라 캐나다가 먼저 선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었던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별로 없다 보니까 이번에 연준에서도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뭐 최근에 이제 금요일에 있었던 뭐 실업 신규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4주 평균은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변동성을 네. 가지기까지 시장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이 흐름은 아무래도 FOMC 전까지는 좀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장 중에서도 2차전지, 전력 전선 관련주들 빠르게 순환매를 돌렸다시피 이런 시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안정적이게 매매 트레이딩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짧은 매매를 좀 유지하셔야 된다는 점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력 전선 관련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지수나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오늘 장중에 개파락 출발한 게 대북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은 삼성전자 장 막판에 동시호가에 다 던졌어요. 이거 보시면은 한 번에 맞아요. 던지면서 프로그램 매도까지 같이 나오면서 75,700원으로 종가 마무리됐습니다. 보시면은 저가 100원 남기고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오늘 월요일마다 이게 무슨 날이냐면은 위클리 만기예요. 옵션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막판에 가서 삼성전자 던지고 지수 던지고 이렇게 지금 변동성을 만들어내는데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투자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직 안정적인 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 FOMC를 좀 보고 가야 된다. FOMC에서 금리 인하 관련된 시그널이 나온다? 그럼 다 좋을 겁니다. 지금 당장 오늘 장에서도 뭐 지수가 반등 시도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더 많았잖아요.
굉장히 지금 수급의 쏠림과 변화가 굉장히 강력한 만큼 단기적으로 좋다고 바로 쫓아가시기보다는 예. 한 번, 두 번 더 돌다리를 아직은 좀 두드려볼 단계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오프닝에서 원래 FOMC와 뭐 CPI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예정이었는데 오늘 이벤트 이야기를 좀 하는 바람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넘어갔거든요. FOMC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쪽 부분에서 시나리오만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그려보고 이번 주 시장 전망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을 때 일단 존스 매니저는 FOMC 결과를 보고 좀 보수적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FOMC에서 뭔가 분기점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오히려 좀 항상 그랬듯이 애매모호한 상태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박스피 시장도 좀 오래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참 저는 들기도 하거든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제 FOMC 이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부터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언제를 결정할지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뭐 계속해서 지금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 많이 이제 식상한 악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이제 연준이 기대하는 뭐 인플레이션율이 2%대로 진입하는 거는 사실상 연내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시장에 큰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가는 종목들은 어차피 가는 장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HBM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가고 식품 관련 종목들 수출 비중 높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전략을 취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미뤄지면 결국에는 고환율 위주의 뭐 그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얘기니까 뭐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포트를 편성한다라면 뭐 지금 장에서도 저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병진 매니저님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오히려 이 FOMC가 지나가면 시장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6월 12일이죠. 11일부터 이제 FOMC가 진행이 되고요. 12일 날 금리 결정이 되고 12일 날 CPI도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지나가면 크게 저는 무리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금리 동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충격은 크게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점도평인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는 올해 이제 3회 금리 인하 전망이었고요. 그리고 내년도 3회 인하 전망이었는데 이것들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시장에 좀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5월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11%나 증가를 해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개월째 경기 확장 국면이란 말이에요. 예. 만약에 이번에 FOMC에서 뭐 당장에 뭐 점도표에 약간의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누님의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FOMC 좀 크게 이변은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FOMC까지 한번 이제 좀 우리가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좀 안내를 드리자면 제가 지금 채팅창을 좀 몇 개 보니까 오늘 저희가 TV 시청을 인증하는 이벤트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경제 TV 지금 채널 번호가 몇 번이더라. 다시 한번 헷갈려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밑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채널 안내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채널에 맞춰서 들어가시고 또 이렇게 매니저들 나오는 사진을 찍어주시고 샵 2034로 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운데 X를 들으신 분은 다음에 이벤트를 꼭 저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이야기 해볼 텐데 그렇다면 먼저 종목들로 좀 추려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네.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그리고 저는 궁금한 건 우리 봤던 변압기가 좋을지 전선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PPT 두 번째 페이지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일단 변압기랑 전선 쪽에서 두 가지 중에서 하나 고르자면 일단 변압기가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최근에 전선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 변동성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최근에 구리 가격이 연일 최고 사상치를 경신하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전선 관련 종목들이 다른 변압기 관련 종목들보다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라는 변수가 있는 전선보다는 변압기가 좋다. 어허. 그리고 지금 변압기 쪽에서는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뭐 기존의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은 워낙 좋은 기업이고
제가 눈여겨보는 기업은 재룡전기라는 기업입니다. 재룡전기는 100% 매출이 배전 변압기에서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도에는 수출 비중이 25%밖에 안 되는데 지난 2023년도에는 수출 비중이 80%까지 올랐거든요. 그만큼 이제 해외에서 전력 인프라 노후화 때문에 재룡전기에 배전 변압기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출 비중이 80%까지 올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고환율 시대에서 굉장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변압기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인데 고환율 수혜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재룡전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의 선택은 재룡전기였습니다. 앞서 일단 조범수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모두 전선보다는 좀 변압기 쪽을 이야기했는데 김병진 매니저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고 네. 싶어요. 일단 변압기 쪽에서도 저도 이제 좋다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변압기 쪽에서는 HD 현대 일렉트릭을 좀 대장으로. 네,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5천억, 영업이익률도 뭐 15% 이상. 뭐 지금 그리고 받은 물량들이 2년 동안 뭐 받을 수 있는 수준은 다 받았고요. 이제부터 받는 물량들은 3년 이후에 납기 물량들을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아무리 지금 신규 플레이어들이 증설을 하려고 해도 이 공장 자체가 2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일진전기도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2026년 하반기나 뭐 완공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5천억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이런 기업, 저는 HD 현대일렉트릭이 현재 유일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변압기 쪽은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꼽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선 관련돼서는 조선 봐요? 네, 전선도 오. 괜찮다. 근데 이번에 뉴스 나왔던 인니에서 이제 41조 규모의 또 업무 협약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보면은 초고압 직류 송전 관련된 업무 협약이었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 관련된 기업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하면 대한전선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원래 이제 LS 전선을 보시면 좋은데 이제 그건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대한전선이 그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초고압 직류 송전 관련된 수혜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대한전선도 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는 변압기에서 하나, 전선에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찝어줬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은 FOMC 이후에 만약에 그래서 전력기기 관련 좀 본다 하면 어떤 종목을 좀 볼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볼 종목도 하나 있긴 합니다. 그래요? 꼭 아니 근데 FOMC 이후에 보자고 해서 그래서 아예 안 볼 거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뭐 째려는 네. 봐야죠.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뭐 항상 LS 그룹주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예. 일단 LS 그룹주 중에서 LS 머티리얼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티리얼즈? 특히나 지금 이번에 LS 그룹주들이 또 이제 MSCI 이제 선입지수 편입된다 그쵸. 가능성에 대한 이제 종목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 평가 내에서는 나쁘지는 않으신데 최근에 LS 머티리얼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 심하고 어떤 게 갈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을 때 이럴 때 항상 신규 상장주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가권에 머물러 있던 종목들이 있어요. 항상 고목가 근처에서 지지받으면서 가만히 이제 있던 종목들이 있는데 LS 머티리얼즈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2차 전지 섹터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CATL 중국향 관련해가지고 반사세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LS 머티리얼즈는 2차 전지 쪽도 그리고 이런 전력기기 미국과 또 미국 기업과 협력한다는 이야기도 같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력 대한 수혜주까지 받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특수 배터리 UC를 또 공급하고 있는 포인트도 있으니까요. LS 그룹주 중에 LS 머티리얼즈 한번 지켜보시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MSCI 편입 기대감 있는 게 LS 머티리얼즈랑 LS 일렉트릭 두 개죠? LS 일렉트릭이랑 LS입니다. LS군요. 네네네. LS 머티리얼즈는 끼지는 않지만 머티리얼즈는 시총이 좀 모자라요. 예, 알겠습니다. MSCI는 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력과 관련돼서 전력기기 종목들도 모두 좀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생각보다 올해 이게 여름 수혜주 이야기를 좀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작년에 한 6월 중순에서 한 7월 초쯤에 신일전자 사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6월 초인데 벌써 여름 수혜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결이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제과 이쪽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오르면서 여름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오늘도 뭐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뭐 크라운 제과, 혜태홀딩스, 혜태제과 등 여기서 뭐 이제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여기가 좀 연속성을 보고 투자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FOMC, 뭐 CPI 정말 다양하게 악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같은 투자처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작년에도 우리 여름 수혜주 같이 맞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벌써 1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올해 여름 수혜주는 좀 괜찮을 거라고 보시나요? 작년엔 그렇게 재미를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작년에는 조금 재미를 못 봤었습니다. 근데 올해가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일단 지금 PPT 준비한 자료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 네. 올해 일단 폭염주의보가 지난해보다 일주일 좀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더울 텐데 그리고 이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보다 작년 10월 달 이후에 아이스크림 가격도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아이스크림 가격을 실제 판가를 인상을 했는데 그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고 그리고 실제 아이스크림 업체들의 실적도 많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좋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가격 인상이 반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더운데 아이스크림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올해 온기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빙가 업체들 뭐 빙그레라든지 롯데웰프드라든지 크라운 제과 같은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올해가 작년보다 더 덥더라면 냉방 관련 종목들도 좋겠죠. 근데 이제 이들 테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름철 한철 테마라서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번 물리면 네, 오래 맞습니다. 가죠. 빙가 네.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최근에 이제 K푸드 해외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빙가 관련 종목들은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수출 비중이 올라가다 보니까 빙가 관련 종목들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 그 외에 이제 냉방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선케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선케어 원료를 만드는 기업인 선진 뷰티 사이언스나 AS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주가 퍼포먼스는 굉장히 컸단 말이죠. 네. 지금 화장품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은 거의 자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케어 관련 종목들은 화장품 관련 종목 테마가 죽지 않는 한 여름철 한철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지금 빙가랑 화장품 쪽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 냉방 관련 종목들은 일시적인 단발성 테마이다 보니까 이쪽은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그래도 여름철 관련 종목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키포인트로 짚고 넘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에 있었던 빙과류 냉방은 오늘 시장에서 뭐 좀 부각이 되기도 했었고 마지막 3번이 확실히 백인현 매니저님의 캐릭터가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 화장품을 싹 넣었는데요. 선크림에 대한 수요도 계속 여름이면 여름일수록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핫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또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올랐던 뭐 다양한 이 제과 종목들 아이스크림과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요즘 뭐 K푸드에서 라면 관련주도 엄청나게 수출 잘 된다고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우양 같은 종목도 올라갔고요. 아이스크림도 지금 해외로 수출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해외 수출 비중이 2022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었고요. 올해도 지금 K푸드가 열기를 띠면서 올해도 우리 국내 아이스크림 업체들이 해외로 수출하려는 비중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가 미국 쪽이다 보니까 최근에 피부 미용 기기라든지 화장품도 미국 쪽에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라면도 미국 쪽으로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기준으로는 미국 쪽 수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미국 쪽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출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 고환율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네. 아이스크림 관련 종목들도 라면 관련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K푸드라는 큰 범주 안에 이제 K 아이스크림도
넣어서 투자 포인트를 좀 삼아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좀 이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바로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아이스크림도 더 관련해서 훨씬 좋다라고 하면은 아이스크림 쪽으로 제과 쪽으로 종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저는 이제 라면 쪽이 오히려? 네. 오. 오히려 오늘은 그냥 뭐 식품 데이였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식료품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다 좋았거든요. 특히나 오늘은 농심도 13% 이상 주가가 그쵸. 급등했고 뭐 빙그레도 주가가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료품 관련된 종목들 요즘 너무나 핫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종목들의 영업이익을 좀 한번 설명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드려보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일단 빙그레 먼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과 매출액 성장률이 작년 대비해서 한 5.3% 나올 것 같고요. 영업이익 또한 플러스 한 11% 정도 성장해서 대략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1,280억 정도 전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OPM 영업마진이 한 8.8% 굉장히 좀 잘 나오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원대에 부근에 돼 있는 기업이고 영업이익이 1,280억 정도 나오고 작년 대비해서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저는 이제 뭐 제과류보다는 이 라면 쪽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하는 게 삼양식품이 저는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삼양식품이 제가 목이 메일 정도로 삼양식품이 정말 놀랐는데 삼양식품이 지금 엔비디아입니다 거의. 예. 네, 거의 뭐 한국의 식료품의 거의 엔비디아급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양식품 보통 이제 식료품 기업들이 영업 마진이 한 5.9%, 뭐 5%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영업 마진 OPN이 한 8% 정도만 나와도 되게 잘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삼양식품 영업 마진은 20%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높죠? 엄청나게 잘 나와요. 해외 매출이 많아서 그런가요 이게? 네, 해외 수출이 굉장히 많고 국내에서는 이제 저렴하지만 해외 나가면 또 비쌉니다. 불닭볶음면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고요. 그렇군요. 영업이익률이 20%고 영업이익이 4,049억입니다. 매출액이 2조가 넘고 있고요. 내년부터 이제 증설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식료품 쪽은 이 매출이 이제 하락하는 그 변화 강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금 4천억씩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점상한가를 간 다음에 지금도 주가를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경제신문에도 뉴스가 실렸지만 농심 같은 경우도 뭐 짜파게티 더블랙이 700만 개가 팔렸다. 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주가가 한 13%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식료품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AI에 좀 쏠려 있었는데 야 이제 예상보다 실적이 너무 잘 나오네.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서 올랐던 부분인 것 같고요. 모든 식료품 종목들을 다 보시기보다도 영업이익률이 좀 높은 식료품주의, 뭐 삼양식품 같은 종목들. 삼양식품은 이제 뭐 소비주가 아니라 거의 성장주라고 보시면 예, 그렇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4천억이 넘게 나오고 있고 하니까요. 한번 식품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조범수 매니저님 지금 K푸드가 이렇게 잘 나가고 지금 이번 주가 일단은 매크로적인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잔존해 있는 한 주가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오히려 식료품주들 K푸드와 관련된 종목들이 해지 수단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단기성 테마로도 이럴 때 좀 반응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미 해지성 부분은 말씀하셨던 포인트는 가격적인 매력도가 없기 때문에 해지성은 그때는 사라지게 되는 거고 예. 전 솔직히 불닭볶음면 먹으면 맨날 화장실 가는데 그거 뭐 맛있다고 먹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너무 맵기는 해요. 너무 매워요. 예. 저 매운 거 못 먹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최근에 그냥 시장의 트렌드가 딱 잡고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가지고 봤었던 게 전력 전성기기도 있었고 화장품도 있었고 식료품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이게 테마적으로 이제 쭉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다 뭐다? 북미 수출이에요. 반도체도 북미 수출, 2차전지도 지금 반등치도 나오는 게 어찌 보면 북미, 특히나 중국향 내에서 반사이익 보면서 2차전지도 올라가고 예. 모든 게 다 지금 북미예요. 북미. 지금 보시면은 대미대중 수출액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원래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북미 수출량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위주 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 수출액이 높았는데 이번 분기로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서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부터는 중소기업들도 대중 수출 비중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과거에 중국향으로부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왜? 앞선 구간에서 보시면은 대중 수출 비중이 이렇게 높잖아요. 예. 이렇게 높은 만큼 지금 현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뀐 만큼 그에 따른 주가의 흐름들이 같이 쫓아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우리나라 식품주들 특히나 해외 매출 비중 순위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거 네. 같이 보시면은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 해외 매출 비중이 69%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원래 이 식품주들이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양식품 주가가 사실 그 전까지도 나쁘지 않았어요. 5월 달까지 이거 실적 좋다, 더 간다라고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 그냥 꾸준하게 하루에 1%, 2% 아이고 잘 가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중 하나였단 말이에요. 안정적으로 가다가 네, 실적 영업이익 좋다, 네, 북미 매출량 빵 하면서 그냥 요새는 테마성에서 보고서 내에서 열어봤을 때 매출 비중이 북미향 수출 비중이 높게 찍힌다 네. 하면 전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딱 못 간 거 하나 있어요. 전기차 부품주. 부품주들이 못 갔어요. 얘는 이 전기차 부품주들은 실적도 잘 나오면서도 수출량 비중이 높은 종목들도 많은데 업황 때문에 못 가는 녀석들이 있는데 당장의 시장의 스탠스는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 비중이요. 결론적으로 수출 비중이고 다시 자료로 좀 돌아가가지고 네, 각 종목들 수출 비중 보시면은 삼양, 오리온, CJ제일제당, 농심, 대상 상위 10위권 내까지만 보셔도 13%예요. 빙그레 같은 종목들은 오늘 뭐 이제 이 여름 관련주다라고 묶였다고는 하는데 네, 뭐 어찌됐든 식품주가 좋았던 상황에서 좋은 이슈 하나 더 갖다 붙인 거죠. 사실 우리가 뭐 계절주 관련돼서 트레이딩은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손은 잘 안 나가잖아요. 어렵죠. 언제 갈 줄 겁나요. 알아요? 예, 우리 맞아요. 예전에 그 저번에 신일전자 이야기했었을 때 이후로 계속 어때요? 계속 빠졌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일단 시장 상황에 발 맞춰가지고 여름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최대한 나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조금 더 단기 트레이딩 좀 영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러면 저는 해외 비중 높은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삼양, 오리온은 조금 제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리온은 바이오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이오 리가캠? 때문에라도 네. 네, 지금 식품주로서의 입지가 조금은 흔들려 있는 종목입니다. 제일제당도 좋아요. CJ제일제당이 이미 북미향 수출 관련해 가지고 먼저 나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추가적으로 공장 증설까지 네. 여기서 농심, 대상 마지막 딱 풀무원까지 이 6순위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무원 같은 경우에도 북미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순위적으로 기업을 한번 살펴보시고 최근에 좀 기상 이후적인 이벤트가 좀 많잖아요. 네. 저도 이것 때문에 좀 이번에 포트 아니냐? 내에서 곡물 관련주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번에도 또 저번 달에 악몽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번 달에 지금 포트에 곡물주 있어요? 곡물주 있죠. 그럼 저는 다음 달에 사야겠네요. 예. 네, 지난달에도 천연가스 SOFC 얘기하면서 타포님 몇에서 GSA 들어갔잖아요. 네. 느낌이 6월 지금 1일에 올라가더라고요. 이번 달도 지금 느낌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기후적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 지표가 많이들 바라보시는 게 바다 수온을 많이들 일반적으로 그쵸, 많이 보시는데 수온이 지금 2024년도가 23년도 이게 노란색 선입니다. 수온이 0.5도나 차이 납니다. 이거 예. 꽤 크게 나는 거예요. 그쵸. 평균적으로 0.5나 차이 나기 때문에 올해는 기상 이유가 좀 많이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평가를 내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상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올해 장마는 어떡합니까? 습기는 어떡합니까? 이 정도 이벤트나 찾아보면서 장마 관련주도 한번 준비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효준 매니저님 뭐 수정할 거 있으시다고요? 네, 아까 제가 삼양식품을 말씀을 드렸는데 영업이익 4천억은 이제 지금 증설하고 있어서 2025년 기준이고요. 2024년 기준은 한 3,100억 정도가 현재 컨센서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증설이 지금 뭐 미국에서 해외에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니까 네. 저는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라면 관련주 오히려 저는 식료품 쪽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따로 궁금한 거는 라면 관련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작 이 원래 원조 여름 관련주 얘기를 제가 아무도 안 해주셨거든요. 이거는 괜찮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일전자 아까 조은수 매니저 이야기해줬죠. 파세코도 있고 위닉스도 있습니다. 이쪽 지금 그래도 올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나요 혹시? 없군요. 알겠습니다. 뭐 에어컨과 관련된 것도 뭐 창문형 에어컨과 관련된 것은 확실히 좀 시장을 좀 봤을 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해볼게요. 리스크보다는 지금 소비 여력이 없다가 맞아요. 소비 여력이 없다. 그렇죠. 가전제품들 비싸잖아요. 지금 당장 경기 관련해서 물가 올라간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미 우리 과거에 가전제품 많이 교체 주기 지났잖아요. 뭐 노트북이나 PC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죠. 지난번에 코로나 시즌 때 가전제품들 많이 바꾸셨어요. 그때 지원금 나온 걸로. 근데 지금 교체 주기가 벌써 도래했다? 그것도 보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실질 경기라고 해죠. 우리가 체감 경기 부분이 아직 그렇게
막 회복했다든지 그런 흐름은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좀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혹시 이쪽과 관련된 식품을 같이 넣어서 그 김병진 매니저는 삼양식품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조범수 매니저와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은 무엇인지 하나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여름이 아니어도 식품이 같이 껴있기 때문에 식품 관련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제가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최근에 많이 급등하긴 했습니다. 빙그레라는 종목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릴 때 아이스크림 가격이 지난해 10월 이후에 한 차례 인상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게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이스크림 제조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지금 11일부터 이번 달 11일부터 원유 가격 인상 협상이 또 시작됩니다. 뭐 바로 정해지진 않겠지만 한 달 정도 기간 두고 정해진다라고 봤을 때 이번에도 원유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아이스크림 관련 업체들의 제조 단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카카오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카카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초콜릿 만드는 원료이기 때문에 초콜릿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아이스크림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빙그레가 지금은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테마가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빙그레 아이스크림일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많이 더워져가지고 오며 가면서 아이스크림 좀 먹는데 오히려 이가 좀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임플란트? 로스트 임플란트. 덴티움? 이런 좀 생각도 좀 나기도 했습니다. 레이가 오늘 주가가 올랐더라고요. 아, 레이가 올랐나요? 네, 오늘 혹시 주가가 이런 비슷한 생각일 수도 있겠다.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원수 매니저님 뭐 종목 있다면 들어볼게요. 뭐 이제 우리 시원한 거 얘기하겠잖아요. 네. 그럼 냉면도 한 잔 해야죠. 냉면 풀무원 관련주가 냉면 있었나요? 맛있더라고요. 풀무원 거 맛있더라고요. 아, 풀무원. 두부 이야기도 하는데 지금 채팅창에 콩국수 얘기도 있거든요. 콩국수도 괜찮네요. 예. 풀무원 같은 경우에 근데 많이 진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오른 것도 못 오른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이게 뭐 두부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두부 관련해서도 북미 시장 점유율 70%예요. 엄청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인들에게 다 두부를 먹이면은 불문 주가가 예. 네, 상당히 지금 아직 다른 종목 대비 못 올라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자리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풀무원까지 정리해보면서 두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이제 WWDC 2024가 개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나온 이슈들은요, 이제 아마 내일 아침 우리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AI 안 하냐, AI 안 하냐, 아마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또 이렇게 따로 떼서 보면 이것도 AI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애플만의 또 새로운 포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은수 매니저님, 우리는 이걸 지금 빅 이슈로 봐서 내일 시장 좀 오늘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잖아요. 좀 이걸 바꿔줄 수 있는 터닝 포인트는 될 거라고 보십니까? WWDC? 이게 좀 아쉬운 질문이에요. 저는 이 WWDC를 빅 이벤트로 안 봅니다. 그럼 그동안 사실 시장에 봤을 때 WWDC 하면서 그렇게 종목이 오르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제 관련주들이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있는데 이번에 WWDC에서 어떤 걸 발표할 거다라는 게 이미 많이 나왔잖아요. AI. 네, AI 나올 거다. 이미 그 전에 오픈 AI랑 협업할 거다. 탑재하겠다. 챗GPT 얘기 나왔고 네. 또 미국계에서 이거 제가 자료 먼저 보여드릴 텐데 그 블룸버그에서 이 기사가 원래 왔었어요. 예. 보시면은 애플 개별 앱 기능 제어를 위한 AI 기반 시리를 점검할 기획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지금 뭐 시리처럼 말한 거예요? 이거 그 AI가 번역한 겁니다. 예. 네, 아직은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역시나 기자님들 필링을 최고입니다. 담아서. 네, 필링을 담아서 했는데 여기서 중요 내용이 저기 있습니다. 음성을 사용하여 개별 앱 내에서 기능을 작동하는 것. 그러니까 시리아 시리아 유튜브 켜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시키는 거예요. 이걸 조정한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이야기가 이미 5월 말부터 나왔어요. WWDC에서 이 얘기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다른 발표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챗GPT 연계 나왔었죠. 시리 업데이트 할 겁니다. 얘기 나왔죠. 신기술 발표가 나와도 과연 시장이 환호를 할까? 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애플 관련주라고 하면은 우리는 소매 판매 쪽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WWDC 기대감으로 앞으로 다음 아이폰 16이잖아요. 아이폰 16이 이게 적용돼서 아이폰이 더 잘 팔릴 겁니다. 라고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일단 점유율 보시면은 애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23년도 대비해서 조금 줄어들었는데 기대해야 되는 거는 결국 애플의 휴대폰이 더 잘 팔릴 것이냐에 대한 기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AI에 대한 기대치로 바라보기에는 좀 미진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좀 AI 그러면 이거 실이랑 연관될 수 있는 게 AI 음성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렇죠. 미디어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상 주가에 큰 흐름이 없어요. 뭐 BHI, LG 이노텍, 뭐 브리지텍도 있었죠. 뭐 네, 음성. 브리지텍도 있고 이제 대체로 소매 관련하고 미디어젠 같은 경우에는 AI 음성 관련주거든요. 반응 없어요. 어허. 완전히 반응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히나 AI 음성 관련주라고 하는 게 미디어젠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하는 AI 음성 관련주도 있는데 반응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히려 이미 재료성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순탄하게 흘러갔으면 좋겠고 실망감 매물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실망감 매물이 나온다면은 오른 것도 없는데. 네, 분위기를 해칠 가능성도 있으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옛날에 그 스티브 잡스가 나와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했던 것 마냥 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청바지에다 이렇게 입고 나와줘가지고 쇼 좀 해줬으면은 좋겠다. 그 정도로 가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애플한테 좀 결국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는 뭐 애플이 어떤 AI를 만드느냐 뭐 이런 거보다는 AI라는 모멘텀이 애플에 붙어서 이게 애플의 판매량을 얼마나 증가시켜 줄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예측이 되지 않을까요? 삼성이 이제 온디바이스 AI 폰을 만들어서 S24를 만들어내고 AI가 달리는 핸드폰이네 하면서 뭐 판매량이 늘었다라면은 그게 어느 정도 애플에도 대입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바꿨잖아요. 어때요? 왜냐면 AI가 붙어서 핸드폰을 샀더니 삶이 정말 윤택해졌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알람이 아주 잘 맞춰집니다. 알람이요. 끝이에요? 네, 끝. 어제 써요. 뭐 외국인들이랑 통화할 때, 콩콜할 때, 콩콜할 일이 없죠. 우리는. 네, 이 AI가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실생활을 엄청 크게 바꿔주진 않아요. 우리 실생활 크게 바꿔주는 거 하면 차라리 저는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이 세 개 뽑겠습니다. 당장에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AI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AI라고 붙었으니까 산 거예요, 사실. AI 휴대폰이래잖아요, 세계 최초. 근데 네, 뭐 일단 더 좋아진 휴대폰일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키워드를 집중하고 있는 게 AI이기 때문에 네. 이 소매를 유발하는 쪽에서도 기업들이 계속해서 AI 키워드가 붙은 AI PC, AI 노트북, AI 휴대폰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흐름을 애플도 쫓아가는 거다. 그래서 애플 판매량 올라오는 걸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보면은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 판매량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WWDC 반면에 난 그래도 이거는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나와 주세요. 네, 저는 네. 애플 폰이 잘 팔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음성 비서 시리를 통해서 AI가 탑재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기능들이 탑재가 되냐면 예를 들면 이 애플 스마트폰에 사파리라는 인터넷이 있습니다. 이 사파리 인터넷 들어가서 뭐 기사들이라든가 내용들을 요약을 해주고 그리고 나한테 뭐 업무 관련된 이메일들이 오면 자동으로 답장을 생성을 해주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공개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내가 뭐 채팅 같은 거를 칠 때 이모티콘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이런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AI 기능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생활 패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하고 이런 생활 패턴에 맞춰서 AI가 이것들을 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한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뭐 사파리 같은 인터넷 들어가서 기사 요약해주고 이러면은 완전히 내 업무를 진짜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뭐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업무를 하는 사무직 같은 분들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메일이 왔을 때 자동으로 답장을 생성해주고 답변을 해주고 이런 기능들은 기존에 없던 AI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저는 충분히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사용자가 20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인프라 자체가 정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는 좀 AI 폰에서 뭐 히트를 낸다면 엄청 크게 나올 것이다. 그쵸. 관련돼서 수혜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와 관련돼서 수혜 종목들을 본다면 뭐 애플 밸류체인이 뭐 LG 이노텍이라든가 뭐 BH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갤럭시 시리즈에서도 AI가 탑재되면서
하면서 이미 공식처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잘 나오면서 처음에 갤럭시도 AI 엄청 실망할 것이다라고 좀 많이들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나오고 나니까 또 판매량이 늘은 건 나쁘진 사실이었잖아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애플도 좀 잘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애플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WWDC를 기대해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이라면 좀 기대를 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미루어 봤을 때 저는 계속해서 애플이 뭔가를 이제 AI 폰을 내놓는다 하면은 스멀스멀 소프트웨어도 좀 빨리 봐야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좀 하드웨어로만 좀 수급이 쏠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실적이 나오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앞서 두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개인적으로는 내일 당장 애플 이제 WWDC 이후에 애플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움직일 거라 생각하진 않고 오히려 보통 이제 아이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매년 9월 달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9월 이전에 아이폰 시리즈 스펙이 발표될 때 그때 스펙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기본적으로 LG노텍, BH, 세경 하이테크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판매량이 실제 잘 나오는지 찍힌 다음에 매수해도 되지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뭐 어차피 지금 갤럭시 시리즈 과거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어차피 아이폰에 AI가 탑재되기 시작한다라면 기존의 아이폰 15 시리즈보다는 훨씬 더 16 시리즈가 많이 팔릴 거는 뭐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일단 생각보다 많이 팔린다라면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이 움직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인단 말이죠. 따라서 아이폰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을 매수하기보다는 뭐 생각보다 WWDC에서 좀 더 획기적인 이제 이슈가 나온다 할지라도 아이폰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이 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시장의 중심은 식품, 전력, 인프라 그리고 화장품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그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계속해서 포트에 편입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의 중심인 테마와 섹터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본다면 이제 9월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도 보는 것도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으로 좀 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루어 봤을 때도 볼만하다.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백인현 매니저님부터 차례대로 한번 가볼게요. 네, 저는 이제 리노공업이 제일 주목할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실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상 포트에 편입하기도 한 종목이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IT 디바이스 기기가 계속해서 나올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테스트 물량이 이제 중요한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포고핀 타입의 테스트 소켓을 R&D 향으로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양산하는 것보다는 R&D향 테스트 소켓을 공급할 때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데 리노공업은 그 영향으로 같은 테스트 소켓을 생산하고 있는 ISC보다는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다른 업체들이 리노공업의 포고핀 타입 단가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리노공업이 1등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IT 디바이스 기기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면 리노공업은 당연히 이제 탑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될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굳이 뭐 WWDC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원래 있었던 또 AI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 리노공업이었습니다. 조은수 매니저님. 저는 약간 이게 생뚱맞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수페타시스요. 이수페타시스? 온디바이스 AI 향으로 MLB 기판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MLB 기판이나 이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을 관통하는 반도체 쪽은 쇼티지가 중심이거든요. 필요는 수요는 엄청나게 높은데 생산이 못 쫓아간다 이건데 이수페타시스가 딱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향 매출권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있고 MLB 기판 쪽에서도 온디바이스 AI 향으로 또 수요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도 쇼티지 관련된 보고서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LB 기판, 온디바이스 AI 향으로 보실 거면은 저는 차라리 어떤 관련주 이렇게 아이폰 관련주 아니면 삼성 갤럭시 관련주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이수페타시스라는 지금 숫자가 찍히고 있는 기업이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김병진 매니저님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으로 MLCC 쪽 삼성전기를 꼽았거든요. 삼성전기요? 네, 저 사실 이제 MLCC 관련돼서 대표적인 종목이라 삼성전기를 좀 꼽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AI는 기존의 이제 AI 폰이 아닌 것들 대비해서 전력이 더 많이 소요가 되고요. 이 전압이 또 불안정하기 때문에 뭐 저항기라든가 인덕터 그리고 커패시터 같은 것들이 더 많이 탑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LCC 탑재량이 더 늘어날 거고 또 미국에서 지금 뭐
리슈어링이라든가 또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사용 확대 뭐 이런 쪽으로 다 MLCC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온디바이스 AI에서 스마트폰에서도 MLCC가 더 많이 들어가고 향후 전망으로 봤을 때도 MLCC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번에 이제 애플이 WWDC에서도 AI 기능을 구동할 때 일부는 데이터 센터, 일부는 스마트폰에서 구동하는 그 기능을 클라우드와 온디바이스 따로 한다고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런 이제 전망치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MLCC 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기 가져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온디바이스 핸드폰으로 AI가 달린 핸드폰으로 가면 갈수록 핸드폰에 들어가는 MLCC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기 또한 AI 반도체와 함께 가는 유리기판 테마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특이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특별한 포트 대결로 지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